자, 이제 표현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 126조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문을 보세요. 126조. 자, 대리인이 그 권한에 의해 법률행위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동원을 쳐보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이 용어에 일단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제목을 일단 잘 봐보시면 이게 126조죠. 이 126조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본 권한이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한을 넘어야 되죠. 이게 아까 권한 유월, 권한 초월. 그래서 대리권 남용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권한 초월 월권행위. 그래서 권한을 초월하는 월권행위 또는 권한 초월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했어요, 대리기. 현명했단 말입니다. 현명을 했어요. 근데 표현대리는 원래 무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원래 무권대리인데 겉으로 나타나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고, 그러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이 성립 요건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 모든 표현대리는 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상소문다. 세 가지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돼요.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죠. 갑이 X가 있는데 우리에게 나 대신 은행 가서 대출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우리는 대리권이 있죠. 무슨 대리권이 있어요? 저당 설정할 대리권. 그러면서 저당 설정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다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 간 게 아니라 병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X부동산 매매했어요. 갑 이름이 현명하면서.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유권대리입니까? 뭐 이건 무권대리입니까?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네? 오늘 1교시 했어요. 지난주에 한 거 아닙니다. 지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찍어도 무권대리라 찍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을은 저당 설정할 권한이 있지 을이 실제로 한 행동, 매매계약 체결했죠. 이거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을이 한 행동, 을이 매매할 권한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그래서 원래 이건 무효입니다. 둘과는 원래 무효. 원래 무효인데, 자, 병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을은 원래 저당 설정할 권한이 있었지만 저당 설정할 때 죄송합니다. 저당 설정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을에게 이 등기 소유 권한이 있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매매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즉 선의무과실, 그때 너가 책임지라고 126조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서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권한을 놓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6조가 성립되려면 일단 이 얘기는 기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걸 초월했죠. 그 다음에 병은 이런 사실 몰랐다. 그럼 선의무과실이 있으면 126조 표현들이 주장해서 이걸 유효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 양괄호 1번 의의 있죠? 그거 세모 치식을 읽어보면 돼요. 이런 말이 대강 써 있습니다. 세모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양괄호 2번 성립요건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반괄호 1번이 기본대리권 존재죠. 넘겨보시면 122 반괄호 2번이 뭡니까?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즉 월권행위. 오른쪽 123
반가로 3번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이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그럼 일단 하나씩 일단 중요한 걸 봐볼게요. 자, 126조가 성립되려면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대리권이에요. 저 오늘 5표시 모의를 너무 많이 써먹네. 죄송합니다. 기본 대리권. 그래서 아무 권한 없었다면 126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인정해줘요. 기본 대리권은 법률행위라면 모두 다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해준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정 대리권도 이걸로 인정해줘요. 또 좀 이따 볼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그게 법정 대리권입니다. 일상가사 대리권도 이걸로 다 인정해줘요. 방금 전에 본 125조 표현 대리권도 인정해줘요. 129조 표현 대리권도 인정해줍니다. 뭐든지 다 된다 하면 돼요. 뭐든지 다 된다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권한을 넘어야겠죠. 그럼 이 둘 간의 동종 유사성을 요하는가? 우리 판례는 동종 유사성도 요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126조가 인정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너무 쉽게 인정돼요. 그러죠? 그래서 소송 승패는 여기서 작용됩니다. 여기. 근데 여기서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를 여기도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되고 둘 간의 동종 유사성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여기 무슨 판례가 있냐면 작합이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돼요. 그래서 을한테 대신 시켰어요. 등기소 가서 내 앞으로 등기 신청하라고 등기 신청권을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근데 우리 등기소 가지 않고 자기 채권자 병을 만나서 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어요. 자기 채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습니다. 갑이 시켰다고 해명하면서. 자, 그럼 을은 자기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은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그럼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입니까? 사법상 권리입니까? 등기소 가는 거죠? 이건 공법상 권리예요. 우리 실제로 한 행동은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법상 행위했죠. 이렇게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가 전혀 별개이더라도 얘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126조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그건 안 물어봐요. 판례가 너무 많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시 시험은 126조가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 시험은 이걸 유효하는가 유효하지 않는가, 어떤 것이 기본 대리권 되는가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되고 둘 간의 동종 유사성 필요 없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126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물어보니까 시험에 출제자도 다 모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처음부터 122페이지 죄송합니다. 앞부분 121페이지. 네, 성립 요건의 반가로 1번 기본 대리권 존재에 써있죠? 자, 1번 의의 보세요. 일정한 범위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까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제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다른 유형의 표현 대리인의 권한 유효를 써있죠? 아래 125조 동그라미 125조 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또는 그 다음 129 동그라미 129조 후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생활 되는 경우에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표현 대리 권한 표현 대리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이러한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 뭘 나타내요?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125조 권한도 되고 129조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든지 다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복대리인 또는 사자를 통한 6월 권한 초과죠. 6월 행위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네요.
없는 대리인하여 선입된 그 다음 복대리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복대리인 동그라미. 또는 사자가 그 다음 페이지 그 권한을 초월한 경우에도 권한 초과의 그 다음 표현대리의 동그라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답니까? 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어떻게 쳤죠? 복대리인 그리고 표현대리 그리고 있다 그랬죠?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아예 외워버리세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복대리인 표현대리 없다 그런 판례 없어요. 그냥 복대리 나오고 표현대리 나오면 제일 끝에 있다 성립한다 그럼 맞아요.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일단 결론을 외우세요. 그래서 아예 딱 외워버리세요. 복표에 있다. 복권 팔 복권 복표에 있다라고 아예 복표에 있다. 복표에 없다 무조건 틀립니다. 그럼 자 이런 말이에요. 갑이 엑셀 8기에서 우리에게 첫째 대리권을 줬거든요. 대리권을 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리권이 소멸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죠. 대리권 소멸했는데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우리 직접 상대방과 대리행위 하는 거나 또는 우리 한 명을 복대리인을 선임해요. 그래서 우리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시키는 거나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다시 대리권 소멸했죠? 소멸한 후 그자가 직접 대리행위 하는 거나 권한도움자가 복대리인 선임시켜서 대리행위 시키는 거나 그게 다 똑같아요. 그게 다 그게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얘가 직접 대리행위했죠? 그럼 얘가 선임 과실 상대방이 이런 사실 몰랐다 그러면 129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직접 대리하는 거나 소멸 후 한 명을 뽑아서 시키나 그게 그거예요. 그랬을 때 복대리인이 이제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 할 때 처음에 있었던 이 대리권 1번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했다면 상대방 선임 없이 상대방은 129조 표현대리를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129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이때 대리행위가 처음에 있어서 1번 대리권을 범위를 초월했다면 권한을 초월했다면 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갑에게 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다시 처음에 대리권이 있었죠? 대리권 소멸했어요. 소멸한 후에 직접 대리행위 하는 거나 한 명 뽑아서 시키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아무튼 다 권한 없이 했죠. 다 권한 없습니다. 그때 복대리인 행위 봤을 때 복대리인이 처음에 있었던 의뢰 1번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다면 그건 이거하고 똑같이 129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자가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처음에 있었던 의뢰 대리권 범위를 초월해서 대리행했다면 그때는 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예요. 어렵죠? 좀? 어려우니까 일단 오늘은 결론을 내보세요.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결론은 무조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복대리인 표현들이 있다 하시면 돼요. 무조건 있다. 결론.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좀 무권대리부터 약간씩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결론은 우리 시험 문제 맞추면 되잖아요. 뭐한데 어렵게 이해해요 이거. 이해하다 잘못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 오해하면 당인데 옆에 사람까지 다 오해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외우세요. 복표에 있다라고.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지만 못해도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생활에 써먹을 일 없으니까 문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죠? 복표에 있다 했죠? 그럼 126페이지 와보세요. 126페이지. 자, 반가로 2번 있습니까? 제목 아랫줄.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게 이겁니다. 대리권 소멸 후, 얘가 직접 대리 행위 하는 경우, 이게 1번이에요. 경우는 물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쓰시고, 동그라미 2번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다음에 복대리인 동그라미.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다음 에도 그 아랫줄 제일 끝에 쉼표 뒤에 민법 129조 표현대리 동그라미. 제일대 성립한다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3개 어떻게 쳤어요? 복표 있다. 동그라미 2번 이거 여기서 소멸로 혼자가 복대리인 선임시켜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행위가 원래 있던 대리권 범위를 초월하지 않았다면 그때 병은 갑에게 129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 있죠? 그 122페이지 제일 상단에 표현들이 있다 동그라미 쳤죠? 그게 이거예요. 얘가 대리행위 할 때 원래 있던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다면 그때는 병은 갑에게 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판례고. 그러니까 모든 판례가 다 주장할 수 있다예요. 성립한다. 그래서 일단 이해하시면 좋지만 일단 이해 못 하시더라도 복표에 있다. 우리가 해치 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표에 있다. 일단 외우시면 돼요. 일단.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럼 이제 122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122. 이제 중간에 반가로 2번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돼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가 존재하겠죠. 바로 아랫줄 표현 대리인과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가 없는 때, 그 말이 현명이 없는 때는 번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상단에 C가 있죠. C 그게 판례가 심히 잘 나와요. 자, 이런 판례입니다. 갑이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 대신 은행 가서 돈 빌려와 라고 저당권 설정하라고 저당권 설정을 대리권서에서요. 그럼 우리는 대리권이 있죠? 무슨 대리권이 있어요? 갑 대신 X부동산에 저당 설정할 대리권. 이게 있는데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다 줬겠죠. 등기 서류. 근데 우리 자기 앞으로 이 서류가 이전 등기와 비슷하니까 앞으로 아예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저당 설정한 서류나 소유권 이전 서류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병을 만나서요. 그래서 X를 팝니다.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럼 을 현명해요 안 해요? 갑이름? 현명 안 하려고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판 거죠. 현명 안 하려고. 현명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현명 않고 팔았습니다. 그럼 을은 일할 권한 없죠? 그래서 등기하더라도 이 등기 무효예요. 무권리자에게 받았으니까. 이 등기 무효잖아요. 그럼 병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표현대리를 정해야 되는데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왜 그래요?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애초에 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아니고 무권대리도 아닌 겁니다. 현명 안 했으니까. 그래서 현명을 해야 대리입니다. 그럼 C 보시면 C. 우리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을 자기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이어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여기까지 결론 현명 X 써놓으세요. 현명한 적 없죠? 그럼 아예 대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권한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우리 자신 이름으로 매도한 것이므로 대리행위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 현명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현명 안 했으니까 애초에 대리가 아니고 무권대리도 아니고 표현대리 아닙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그 6줄 다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아까 다 이거 설명드리면 되게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셔야 돼요. 6줄 다. 그 다음 반가로 3번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 입장에서 보아 권한을 놓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하다고 믿었고 선이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무과실. 그리고 무권대리 행위의
동원하십니다. 직접 상대방. 행위 당시에 있었던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유무는 거래 당시 가로 열고 표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대리 행위 당시. 뭐든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아까 125조에서 다 했죠? 뭐든지 행위 당시. 그럼 대리 행위 당시는 상대방만 있었고 전득자 없었죠? 전득자는 표현들이 주장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124페이지 반가로 3번 일상가사 대리 있습니까? 이제 일상가사 대리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대강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예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그럼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란 이 법에서 이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정 대리권입니다. 즉 부부 일상가사에 대해서 설사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인정해요. 법에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예를 들면 남편이 출근할 때 자기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고 가서 남편이 다음날 와이프가 찾으러 와요. 남편 양복을. 그럼 세탁소 주인이 그냥 줘요? 아니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혹시 와이프에게 대리권 줬나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그 정도 이런 일상가사라 대리권 안 줬더라도 법에서 대리권 준 걸로 봐버립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그럼 일상가사만 해야지 부동산을 팔면 되겠어요? 부동산 파는 건 일상가사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도 여기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가로 3번 봐보시면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가로 열고 827쪽 이것도 법정 대리권 동그라미. 법정 대리권이다. 그 다음 부부중 일방이 다시 동그라미 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동그라미. 의법의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저에 의한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이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일상가사 대리도 되고 법정 대리도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시험에 안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저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만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그래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부간의 일상가사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남편에게 부동산이 있어 하나 이 와이프에게 팔아달라고 절대 대리권 준 적 없어요. 준 적 없는데 와이프가 이제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 남편 인감이랑 등기 서류를 다 가지고 나와서 병을 만나서 저 남편 대신 왔어요 라고 해명하면서 X부동산을 팔고 등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했죠? 그럼 원래 무효입니다. 이거 무권 대리 무효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남편 몰래 팔았으니까 금매로 싸게 팔았어요. 시가 5억짜리라면 아주 싸게 샀어요. 뭐 4억에 팔았다. 금평한테 훨씬 유리하게 1억 팔았잖아요. 금평은 이걸 유효로 만들고 싶겠죠? 유효 만들면 나는 4억만 주면 되고 5억짜리 가져오니까. 그래서 병이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를 주장했어요.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즉 변호사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어떠한 대리권도 준 적 없으니까 기본 대리권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판사가 부부간에는 대리권 안 줘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그것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요건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월권행위했죠. 일상가사만 하라 했더니 부동산 팔았네. 엄청난 원권이잖아요. 동중유사성 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통과했어요. 이제 세 번째 가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정당한 이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사이가 친하면 친할수록 남편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쉽죠? 그때는 정당한 이유를 판례가 잘 인정 안 해요. 웬만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등기 서류나 인감을 가져왔다면
뭔가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그때는 정당한 이유를 많이 인정합니다. 이제 사이가 친하면 친할수록 정당한 이유 잘 인정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둘이 별거 중이어도 아내가 집에 전화해서 애들 아빠 있니? 없으면 가서 피자 사주고 가져가 버려. 다통이 서류.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의심했어야지 왜 믿었어 해서 정당한 이유 인정 안 합니다.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표현들이 인정 안 해요. 웬만하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시험에는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본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그것만 물어본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된다. 그 다음 이제 125페이지 오시면 양괄호 4번 효과, 그것도 앞에서 기술한 125 똑같다라고 다 봤었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표현들을 보셨어요. 자,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게요. 그리고 문제 풀고 안 끝납니다. 집에 갈 생각 아직 마세요.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또 가방 살까봐. 자, 이제 129페이지 와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넘기시고 130페이지. 130페이지. 그 25의 문제 6번 문제 있죠? 자, 6번은 가불병 나왔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예, 4번 5번.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없는 을 동그라미. 이거 보고, 아, 무권대리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아, 무권대리구나.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럼 무권대리 원칙 무효죠? 그럼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무효. 원래 무효.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그럼 무권대리 상속 나오네요. 그럼 결론이 뭐다? 거시기 X, 거절 X. 단독 상속 경우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럼 1번 갑병사의 매매계약 원래 무효죠. 2번 병명의 등기는 이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이게 맞죠. 왜냐면 거절 X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무권대리 상속 동그라미 쓰잖아요. 단상속. 거절 X죠? 무효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아서 청구할 수 없어요. 거절 X. 그러니까 4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은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거절 X니까 무효 X, 부당이득 X, 말소연기 X 다 있죠. 거시기 X. 그래서 2번, 4번이 답입니다. 5번 만약 병이 그럼 병 유효죠.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등기 말아서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100은 100 해서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 6번에서 첫째 줄 등기가 무효라고 그랬는데 그 후 단독 상속 나온 순간 등기가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무효지만 거절 X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전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절 X를 내오시면 이따가 그냥 무조건 틀린 거 있다. 아셨죠? 그래서 4번, 5번 중에 있다가 3, 4, 5 중에 4번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그래서 제가 거시기 X 해온 거예요. 무조건 X 뭐든지. 그 다음 이제 오른쪽 7번. 표현들의 설명 틀린 거죠? 옳은 거죠? 자, 1번. 상대방의 유권들의 주장에 표현들의 주장 포함된다. 틀렸죠? 표현들이 무권대리니까. 2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 한다. 틀렸고 아까 동정유사성 유효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 외에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포함된다. 맞아요.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자, 4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틀렸죠? 대리권 주지 않았는데 갑 대리점, 갑 총판점 사용을 묵인해도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 그래서요. 꼭 대리권, 대리인
꼭 그 말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5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 5번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129조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29조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을 해서 표현 대리에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지문은 3번과 5번은 똑같아요. 2번까지. 2번, 3번, 5번은 다 똑같아요. 뭘 물어본 겁니까?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5번이 똑같이 보이셔야 돼요.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입니다. 125조도 되고 129조도 되고 복대리권도 되고 다 돼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입니다.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가.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 대리편을 마치셨죠?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를 좀 보겠습니다. 이해 못한다고 해서 봐준 거 없어요. 진도 나갈 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저녁에 다시 오세요. 저녁에. 들어봤자 오늘 못 들으니까 아예 밤에 딱 나. 자,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를 보겠습니다. 일단 법률행위 무효 취소란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그때 무효와 취소가 나오죠. 따라서 성립도 안 했다면 무효 취소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죠? 자,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다. 무효인 법률행위와 그 다음 어떤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어요. 아무 효력 없기 때문에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은 받을 수 있죠. 단 무효 원인이 103조나 104조 사회질서 위반일 때 이행한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숫자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유효입니다.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권 행사하든 말든 자기 명의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소멸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 틀이라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여기 무효 이쪽을 볼게요. 자, 일단 이 무효와 취소 제목을 잘 봐보세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무효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고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그대로 무효입니다. 근데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효예요. 근데 취소권을 행사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권자가 중요해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누구나 무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 133페이지는 그 01번 무효인 경우와 02번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거기는 다 읽어오시면 돼요.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제2절 법률행위 무효가 있죠. 01번 무효 일반이 있습니까? 그 양괄호 1번과 양괄호 2번 다 읽어보세요. 다 했으니까. 다음 마지막에 노란색 글씨 그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자,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그럼 이행지는 이행할 필요 없고 무효라면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또 안 쓰니까 모르네.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 못하는 거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행 청구 못하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행 청구 못하니까. 손해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행 청구 못하니까 발생할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에는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이행 안 하면 손해가 발생해서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일 때는 애초에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가 없어요. 이행 청구를 못하니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 글씨 보시면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여도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 없습니다.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유효일 때 손해배상이 나와요. 무효일 때는 손해배상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손해가 없어요. 이행 청구 못하니까. 그래서 그 세 줄을 잘 기억하셔야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음 오른쪽 135페이지. 이제 2번 무효 종류 있습니까? 가로 1번 절대적 무효 동그라미. 거기다 쓰는 원칙.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 있어요. 비통, 비진이, 통정허위.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 그 다음 양가로 2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있죠. 137조가 있죠. 자, 법률행위가 일부 무효라면 원칙, 전부 무효입니다.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됩니다. 이게 예외죠. 그리고 이 137조 일부 무효 법리를 일부 취소와 일부 불능에도 같이 준용해요. 똑같은 법리를 다 적용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면 원칙 전부 취소해야 돼요. 단 분할할 수 있고 가상적으로 했으면 그때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효입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불능이면 원칙 전부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137조를 같이 가져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문만 읽어보시면 돼요. 137조. 원칙 전부 무효 걸자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137. 자, 양가로 3번 확정적 무효 있습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원칙 씁니다. 원칙적으로 무효 그러면 이 확정적 무효를 말해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반드시 유동적 써줘야겠죠? 자, 그럼 아래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그러나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이고 그 다음 밑으로 두 번째 줄 판례는 있죠? 판례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여기도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와 토지거래 허가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양가로 4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판례가 나오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1월달에 판례 몇 개만 봤는데 더 추가하실 거예요. 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이요. 이걸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만약에 3월 2일 날 체결했다 하면서 자, 다음같이 특약에서요. 우리 중도금을 3월 15일 날 주고 잔금과 등기를 3월 30일에 주고받기로 이날사 약속했습니다. 근데 매매계약 체결할 때 허가를 아직 못 받았어요. 허가를 못 받는데 이렇게 다 계약했죠. 그러다가 이날이 왔거든요. 이날 오니까 매도인이 야 중도금 보내 그랬어요. 을은 허가 아직 없으니까 중도금 못 보내 그랬습니다. 둘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오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초 판례입니다. 법원에서 자, 매매할 당시에 허가를 못 받았죠.
허가 못 받으면 이 계약 무효 그랬습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일자가 오면 3월 15일 여전히 무효죠. 그러니까 중도금 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은 중도금 청구 못하고 을은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을이 이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행인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효는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효력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무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최초 판례예요. 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서 돈을 주는 겁니다. 다시 허가받기 전에 중도금 일자가 오더라도 돈 안 줘요. 언제 돈 줘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서 돈을 주는 겁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서 그때 매수인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의 허가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둘 중에 어떤 게 선이행이에요? 좀 복잡하니까 자, 허가를 먼저 받아야 유효로 바뀌어서 그래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허가받기 전에는 매수인 돈 줄 필요 없어 무효니까 유효가 돼야지 계약상 이행하겠죠? 자, 그럼 협력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선행이죠? 이게 선행이죠. 이걸 먼저 협력해줘야지 그래서 돈 주면 되겠죠? 이게 후이행이지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요. 팔립니다. 이해되시죠? 동시행관계 또 나와 이제 동시행관계.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유동적 무효 법리를 전개합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는 낱말을 딱 나누셔서 유동적 이 말은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허가 협력 의무 있을 때 유동적 그래요. 그리고 무효 그 말은 물권적 채권적 효력 없다는 말이죠. 계약상 아무 효력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허가를 물어보면 뭐든지 있다 된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상 내용 물어보면 뭐든지 없다 안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이 말은 허가 협력 의무가 있을 때 유동적이에요. 만약에 당사자 간에 허가 협력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그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잠탈하기로 했다. 허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때는 당사자한테는 이거 없기란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확정적 무효지 유동적 무효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잘 기억하세요. 허가는 뭐든지 다 있다. 계약 내용은 뭐든지 무효니까 없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방이 허가에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에 협력하라고 법원에 서로서 구할 수 있고 제때 허가 협력 안 해서 손해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도 유효해요. 단 허가 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못해요. 계약 해제는 주된 의무 불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 매매는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예요. 허가 협력은 부수적 의무라 여기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계약 해제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가 쪽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데 딱 하나 계약 해제만 못합니다. 그 다음 계약상 효력 없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이겼던 겁니다.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하니까 우리 이겼어요. 무효니까. 유효가 돼야 돈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 못하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액 예정에도 무효예요. 그리고 계약해제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그래서 계약상 내용 물어보면 모르만 나와도
뭐든지 다 없다 하시면 돼요. 허가는 모르면 나와도 뭐든지 다 된다. 단 해제만 못하죠. 허가 협력은 부수적 의무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주된 의무가 아니에요. 계약 해제는 못한다. 이거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동적 모의에서는 해제는 다 못하죠. 그렇지만 딱 하나 유동적 모의이더라도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어요.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이행 착수 전이라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거와 전혀 별개입니다. 그 다음 유동적 모유라면 유효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돈 준 게 있더라도 이행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 하는 거죠? 무효일 때 하는 건데 유효로 바뀔지 모르니까 아직 이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건 언제 청구해요? 이제 만약에 유동적 모유가 확정적 모유로 바뀌었을 때 그때 청구하는 겁니다. 이건 유효로 바뀔지 모르니까 아직 청구 못해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이제 책에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137페이지 봐보세요. 중간에 양괄호 4번 있죠? 1번 허가 있습니까? 그럼 동그란 1번은 네 줄 다 읽어오시면 돼요. 여기 다 써 있어요. 그 다음 동그란 2번. 자, 제목 아래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까지. 그러니까 허가를 배제하면 당사자가 이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4번 있죠? 거기가 중요해요. 중간 생략 등기 한 경우 써 있습니까? 제목 옆에 무효 쓰시고 무효. 그러니까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유효해요. 근데 하필 그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효력 규정이니까.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죠.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했어 이렇게. 그래서 나 건너뛰고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유효인데 여기가 하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럼 허가구역이면 반드시 이렇게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때 이건 무효예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효력 규정이니까. 효력 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유효. 구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은 5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5번째 줄 중간에 그런 데 있습니까?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효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소유권 유효인데 유효 그 말이고 그런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무효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은 다 읽어보세요. 다. 그 다음 반가로 2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이행 청구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A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 이전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 그 바로 아랫줄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가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이쪽이죠. 계약에 가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못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이제 허가신청 협력 의무가 있죠. 그럼 제일 마지막 줄 당사자는 서로 거래 허가 절차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그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고 또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여기는 할 수 있죠. 허가 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상 내용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이걸 전제로 손해배상 예정은 유효고, 이걸 전제로 한 손해배상 예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허가인과 계약상 내용인가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판가로 B번 손해배상 예정이 있죠. 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철회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이쪽 허가에 관한 것이니까. 허가. 그 다음 C. 계약금 반환 청구 못해요. 두 줄 읽어보시고. 아까 확정적 모의로 바뀌었을 때 계약금 같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C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그란 3번 565조 해제죠. 자, 아랫줄 유동적 모의 상태의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도인은 민법 565조에서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만 안 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이행 착수 안 했다면 별도로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란 4번 무효 주장 취소가 있죠. 자, 계약 당사자는 비진위 표시나 허위 표시 그리고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거나 또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적 모의더라도 그 외의 원인 비통착 사강 그 무효 취소는 별도로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은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적 모의에서도 비통착 사강 별개조서로 따로따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판가로 3번 확정적 모유가 되는 경우 1번 불허가 처분받으면 확정 모유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B 보세요. B 확정적 모유가 되면 확정적으로 모유가 됨에 있어서 동그라미 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자 동그라미 잘하더라도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즉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죠. 아까 10년, 100년, 1000년이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 있는 놈이든 잘못 없는 놈이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취소권은 유효가 무효로 바뀌니까 취소권자가 별도로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문장. 매수인은 당연히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정지요건 보세요. 정지요건이 토지거래 받기 전에 이미 불성질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되겠죠. 조건 성취될 여지가 없잖아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 그 유동적 무효를 좀 약간 자세히 공부했는데 항상 이 두 가지 기본 툴을 가시면 여기서 시험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나머지 무효 부분과 취소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대리 특히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